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내일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신문을 보다 보니까 날짜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재밌는 뉴스가 많습니다. 캐나다가 총선을 했는데 43살짜리 리버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소위 진보당 리버럴을 자유주의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뭐 자유당 이렇게 번역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리버테리아니언들이 섭섭이 생각하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리버럴 그러면 좌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좌파 정당의 트리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도 그렇고요. 오스본, 캐머런 다 젊습니다. 이 영미계통해서 이렇게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쭉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늘 또 뉴스 중에 재밌는 것은 김정은 들어서서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중에 북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370만 명이다. 또 장마당이 380개다. 북한의 환율이 북한 돈으로 공식 환율은 106원이지만 암시장에서는 그 80배인 8만 원이군요. 8만 원 80배 정도에서 거래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디튼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디튼의 The Great Escape라는 책을 놓고 그거 디튼의 The Great Escape라는 책을 비틀은 거야. 마사지를 해서 입맛에 맞게 약간 틀어놓은 거야. 그 디튼은 본질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주장이 이제 일부 나와서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우리 그 책을 출판했던 고광철 환경 BP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총장의 방송 감시가 있고요. 미리 보는 환경, 정규제 칼럼, 오늘부터 러일 전쟁 이야기를 다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영화보다 재밌는 김영삼 기자의 러일 전쟁 이야기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스 전에 고광철 대표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가시는데 이렇게 오시라 그래 죄송합니다. 네, 정규제 TV 같은 그 권위 있는 방송에 출연하는 게 영광이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The Great Escape를 마치 디튼이 말한 것과 다른 식으로 비틀어 놨다. 한국 그 책이 이런 주장이 지금 돌고 있어요. 네. 비틀었습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우선 책을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책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서문을 가지고 전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출간 과정에서 편집상으로 조금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어느 블로그에도 글이 올라왔고 그 블로그를 터나르면서 우리로 말하면 서문에 해당되는 프레피스가 있고 또 도입 부분이라고 하는 인트로덕션, 이 두 부분이 이 책에는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챕터 1 앞에 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20페이지 이상으로 상당히 길고 부분적으로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독자들이 이걸 그대로 번역할 경우에 서문만 읽다가 사실 챕터 1부터 시작되는 그 중요한 본문을 읽지 못하면 이 중요한 책을 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편집상에 이제 디스커션 한 결과 이거는 서문과 소위 말하는 프레피스와 인트로덕션이라 되어 있는 서문과 도입 부분을 좀 줄이자. 줄여서 읽는 사람이 좀 쉽게 읽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부분을 좀 줄인 겁니다. 줄이다 보니까 이제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빠지는 부분이 때로는 이 책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복되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일부 블로거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어떤 왜곡 논란이 있다. 이게 고의적으로 매니플레이트 했다. 네. 조작이란 말을 쓰고 있나요? 그러니까 왜곡했다. 왜곡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왜곡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왜곡하셨어요? 저희는 왜곡을 한 게 아니고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장절은 어떻습니까? 장은 예를 들어서 책 전체가 10장으로 되어 있죠. 네, 챕터 1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 중에 네. 예를 들어서 그 디턴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는 그림을 빼거나 또는 다른 그림을 집어넣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번역의 왜곡이고 예. 의도적 악의적인 편집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처음에 시작되는 도입부, 서문과 도입 부분의 일부를 좀 줄여서 앞부분을 읽느라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양을 줄인 겁니다. 예. 그랬을 뿐이고.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의 장절에 있는 주장을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고 통째로 드러내거나 이랬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챕터 1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대로 살렸습니다. 예. 번역을 그대로 잘 했고요. 예. 앞부분, 그거를 소위 전환한, 외국 같은 게 논문의 경우에는 인트로덕션, 그 도입 부분이 사실 깁니다, 굉장히. 근데 물론 책의 내용을 정확히 100% 그대로 알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읽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이 조금 깊이가 좀 있고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쉽게 독자들이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는 예.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제기됐고요. 디턴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저희가 그 예. 저작권사를 통해서, 제가 직접 예. 디턴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저작권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서문과 도입 부분을 줄였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 큰 제목, 위대한 탈출 제목 위에 붙은 부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진하는가 이렇게 달았는데 사실 원문 표지는 조금 달리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우문 표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강, 예. 헬스, 부, 웰스, and 그리고 The origin of inequality. 불평등의 기원,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그대로 실을 수도 있지만 디턴의 주장 중에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편집상의 제목은 부제나 또는 그 잘 팔기 위한 그런 건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띠지가 있는데 띠지에는 본문에 없는 내용이 아니고 본문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 조금 잘 팔기 위해서 마케팅적인 예.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이 책을 원문 그대로 읽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악의적인 왜곡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말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원서의 본질 취지를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빼거나 그런 어떤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다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레피스하고 인트로덕션을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대로 그러려고 합니다. 해버리죠. 그래서 예. 빨리 지금 현재 출간되어 있는 책을 방하면서 빨리 그 프레피스하고 인트로덕션을 그대로 번역한 그대로 실어서 다음 출간할 때 그대로 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언제쯤 될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그 디턴 교수 그쪽 저작권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디턴 교수의 저작권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곧바로 글쎄 한 이제 책이라는 거는 편집을 하고 또 나오는 과정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달 말이나 뭐 또는 뭐 혹시 저작권 문제가 없다면 네. 예를 들어서 그걸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환경비표 홈페이지 같은데 네네. 뭐 다 올려버리죠 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별 뭐 문제는 없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책을 가지고 그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불만을 제기한 분들도 저희 환경비피의 소중한 독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아예 책에서 바꿔서 저작권사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주시고. 네. 디튼 책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저는 뭐 디튼 책을 몇 네. 번 읽었습니다만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불평등 문제 말고 네. 무슨 다른 주장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죠. 불평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주장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저희 신문에는 그런 위주로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개도국, 빈곤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턴이 개도국의 어떤 불평등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계속 잘못 사느냐. 그 과정의 하나로 선진국들이 불평등에 빠져 있는 소위 빈곤과 결핍에서 탈출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 금액이 실제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 계층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소위 빈곤국이라든지 개도국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그 나라의 지도층이 부패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무작정 지원할 경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오히려 먼저 성장한 위대한 탈출한 나라들 보면서 성장 동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예. 어떤 개도국 원조를 무작정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예. 주장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만 예.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문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 굉장히 중요한 개도국이나 빈곤국들의 부패 문제. 아니 예를 들어서 북한을 저대로 두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게 하는 이제 문제도 그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럼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 줘봤자 김정은이 포격도로 들어가고 지도층에서 갈라먹고 안 간다. 바로 그런 이거거든요. 네. 그 실제로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의 원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진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땀 흘려 이랬기 때문에 좋아진 거지. 그래서 사실 그런 주장들도 우리가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많이 못하니까 이제 서문에도 부분이 기술이 돼 있지만 서문에도 물론 저희가 낸 프롤로그 거기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충분하게 실지 않고 챕터 1부터 시작되는 원문을 다 읽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이 디튼 책의 핵심 요지는 말하자면 불균형 성장 이론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쭉 이제 먼저 탈출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불평등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하지만 그건 탈출의 결과다. 네.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지만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중국, 많은 인도, 해층이 뭐. 탈출을 했고 예. 그 상당수가 탈출함으로써 전체적인 평균 수준이 올라간 거죠. 그러나 여전히 탈출하지 못한 많은 빈곤층, 빈곤층이 그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디터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디턴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제 피케티와 우리가 가끔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성장을 먼저 한 사람이 있다. 빈곤에 탈출한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이 있다. 나머지는 쫓아간다. 그러면 불평등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 그런 문제가 생겼다. 예. 그러나 전체적인 성장 수준은 소위 GDP나 국민소득 수준은 올라가 있다. 그런 걸 얘기하고 그렇죠. 어떻든 뭐 이런 노이즈가 생겨서 책은 더 잘 팔리겠어요. 책은 잘 팔리는 것보다 우리가 독자들한테 좀 더 정확한 그 가치를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식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고광철 대표 모셔서 그 약간 이 잡음이 좀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아마 곧 프레피스하고 인트로덕션 전부가 나올 거라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뭐. 오늘은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있고요. 남사군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남사군도 문제 심각합니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드디어 폐지되는군요. 사실 통신요금 인가제를 진작에 폐지하고 단통법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런 요구였는데 단통법 1년 만에 드디어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접근한다고 미국이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너무 구애한다 하는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한꺼번에 다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송윤 씨 시작해 주시죠. 10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교체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KFX 논란이 한미 정상회담에 재를 뿌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했는데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듭 제기돼 망신을 산 것을 두고 윤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전체적으로 총괄했던 윤 장관이 KFX 문제에 대해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어이가 없다며 윤 장관의 발뺌을 지탄했습니다. 네, 윤병세 장관은 한미 관계가 역사상 뭐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자 한국경제신문에도 이윤병세 장관이 기고를 해왔는데요. 글쎄요, 제가 상경에 기고를 해온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본인이 좀 불편하고 이거는 기고자에 대한 예의는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제 느낌은 약간 이 현실감이 좀 떨어지시는 것 아닌가. 지금 한미관계가 겉으로는 굉장한 환대가 있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 굉장한 환대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어떤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지금 한미관계를 굉장한 위기의 위기의 진입 단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윤병세 장관은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좀 깜짝 놀라고 있고 약간 현실성이 없으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네.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계속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개입 양상은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19일 발표한 하반기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의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상승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계속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7월과 8월에는 한국이 원화 가치 하락을 제한하기 위해 보유 외환을 팔았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회계 연도 전체를 볼 때 개입 양상이 대체적으로 균형이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환율은 오늘 1131원 10원 오른 약간의 마일드한 약세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미 재무부의 평가가 비교적 한국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안 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7%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2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6.9%로 시장 예상 범위를 나타냈지만 이런 추세라면 연간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외투자은행의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6.8%로 이 수치가 현실화되면 1990년 3.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징지 찬카오바오 등 중국 매체는 중국 지도부가 향후 5년간 경제 성장률 목표를 기존의 연간 7% 이상에서 6.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월지 보도인데 제가 그 보도의 좀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China GDP stirs skeptics입니다. 오히려 회의를 이렇게 휘저었다. 회의적인 시각을 오히려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이런 건데 중국 정부 3분기 GDP 6.9% 발표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회의적이다,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들은 소매 판매, 서비스, 대출 등을 본다면 안 좋은 신호가 많았다. 수입, 수출, 공업 생산 모두 3분기에 줄었다. 공장들은 43개월 연속 가격 하락에 고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CIB의 소시에테 제네랄의 정보다 책임자 IB 책임자 클라우스 바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보면 중국의 3분기 GDP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그래서 3분기 성장은 실제보다는 1 내지 2% 낮을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너무 성장률 숫자에 집착한다고 본다. 중국 중앙은행이나 재무부 통계청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전력 소비량이라든지 철도 화물량, 대출액 등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통계 수치로 보면 중국은 평균 4 내지 5% 정도 성장하고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전력 소비량은 1.3%나 줄었고 해상 화물량은 1.4% 증가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라고
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쭉 있고요. 경제학자들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통계 시스템도 발전 중이라고 본다. 한편 HSBC의 프레드릭 뉴먼 이코노미스트인데요. 뉴먼은 중국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수치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비꼬았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6.9%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을 보면 1 내지 2% 정도는 오히려 낮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중국이 올해 3분기 성장률을 6.9%로 발표한 데 대해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둘러싸고 실물 경제학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소매 판매와 서비스, 여신 수요 등은 증가했지만 그것이 다른 부분의 부진을 상쇄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수입과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증가했지만 지난달 고정 자산 투자는 감소한 것도 의문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사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제가 좀 미리 읽은 것 같군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남사군도에 건설 중인 인공섬을 두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사군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며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남사군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미국 조야에서도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면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우리 정부는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론으로 논란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사군도 문제는 제가 나중에 정규제 칼럼으로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중국이 최근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지역에 설치한 등대를 두고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의 분쟁 지역 등대 건설은 남사군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현상 변경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베트남 외교부도 중국의 등대 완공이 베트남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사군도 분쟁의 직접 당사국이 아닌 인도네시아도 이 지역의 안정을 다짐하며 중국과 공동 군사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동남아 국가 연합 차원의 대응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25년 동안 유지됐던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 데이터가 결합한 복합 상품이 늘어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라지게 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19일 영국 런던에 도착해 양국 간 황금시대를 열 4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방 세계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겠다고 공언한 영국에 대해 다른 서방 국가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가디언은 중국에 대한 영국의 구애는 다른 서방국의 조롱을 사고 있다며 캐머런 정부가 전략적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경제적 이득을 과대평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영국은 인권 문제도 제기하겠다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어느 정도 거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영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지난주에 이제 오스본 그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에 갔고요. 또 사실 영국이 이제 원자력을 몇 기를 이제 지어야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거의 뭐 중국이 공짜로 해주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서는 막 영국 이제 더구나 AIIB에 우선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영국은 중국하고 뭐 정말 뭐
관계가 좋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약간 이 영국이 너무 중국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과공비례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중국에 갔는데 여왕부터 말하자면 여왕 일가가 전원 다 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너무 과공비례다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영국 쟤들 왜 저래? 이제 그런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지나 미국 언론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너버스하게 영국이 왜 저래? 너희들 왜 그래? 이런 식의 글들이 지금 아주 그냥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뉴스 다 했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광고 하나 듣고 신문 같이 볼까요?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잠깐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페이.